지난 11월 10일 리뷰했던 SFF용 미니 ITX 케이스 SSUPD 매실리셔스 리뷰가 타 유튜버들보다 늦게 올렸음에도 꽤 반응이 좋았는데요. 이전과 다른 인기를 실감하며 SFF 시스템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영재 컴퓨터는 SFF용 케이스 리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SFF 케이스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출시 초기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고 기대만큼 실망도 많았던 리안리 Q58입니다. 자,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리안리 Q58 리뷰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케이스 리뷰보다는 이 Q58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지적사항이었던 280mm 수냉쿨러 장착 시의 문제점, 240mm 수냉쿨러와의 온도 차이, 그리고 280mm 수냉쿨러를 제대로 장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Q58의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죠. Q58은 너비 170, 깊이 342, 높이 250mm로 미니 ITX 규격의 메인보드만 호환되는 스몰 폼팩터용 케이스입니다. 참 아담하니 이쁘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이중분할 구조와 심플한 디자인은 특히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중 분할 개폐 방식으로 설계된 사이드 패널은 이 강화유리 패널과 메쉬 패널이 혼합되어 있으며 위아래로 개폐되는 힌지 타입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패널을 쉽게 여닫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탈부착도 쉽기 때문에 강화유리 패널과 메쉬 패널을 조합하여 장착할 수 있고 메쉬 패널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쿨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메쉬 패널을 별도로 구입해서 SSUPD 매실리셔스와 같은 완전한 메쉬 타입 케이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최대 320mm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확장 슬롯이 3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두꺼운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거의 다 장착된다고 보면 됩니다. 스토리지 공간은 2.5인치 SSD만 구성하면 최대 4개까지 장착할 수 있고 3.5인치 하드를 포함하면 하드 1개와 SSD 3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상단에 수냉쿨러를 장착한 상황이라면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없으며 케이스의 전면 상단부에 툴리스 핫스왑 SSD 베이가 있는데 이 게임기에 팩을 꽂듯이 아주 쉽게 SSD를 장착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SFF를 구성하는 데 있어 메인보드와 함께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한 파워 서플라이는 요즘의 추세대로 SFX 규격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ATX 규격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단 ATX 파워 사용 시에는 120mm 수냉쿨러만 장착할 수 있어 이 일체형 수냉쿨러 사용이 제한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놀랍게도 리안리 Q58은 라이저 케이블이 번들로 제공됩니다. 케이스는 4가지 시리즈를 출시하였는데요. 블랙과 화이트 컬러웨이에 덧붙여 PCIe 4.0 버전과 PCIe 3.0 버전이 각각 있어 본인이 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죠. 자, 케이스 전면에는 파워 스위치, HD 오디오 단자, USB 3.0 포트 1개, USB 3.1 타입C 포트 1개로 꼭 필요한 I/O 포트들로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리안리 로고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를 잡아당겨 뒤집으면 펜과 LED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허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허브 덕분에 케이스를 개방하지 않고도 커넥터를 뺐다 꽂을 수 있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옵션 하나하나가 배려로 와닿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SFF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쿨링 솔루션 호환 여부를 확인해 볼까요? 공랭식 쿨러의 경우 최대 67mm까지만 지원됩니다. 뭐 이건 예상했던 바죠.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 있게 사용해야 하는 SFF용 케이스들은 대부분 기본 쿨러나 플라워 타입의 공랭식 쿨러만 장착 가능합니다. 자, 수냉 쿨러는 240mm 또는 280mm 규격의 수냉 쿨러가 모두 지원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착을 해보니 240mm 규격은 우리가 수냉 쿨러를 일반적으로 장착하는 라디 팬의 순서로 장착이 가능하지만 280mm 규격 수냉 쿨러의 경우 라디에이터를 고정하는 브라켓의 규격상 라디 팬 순서의 장착이 불가해 반대로 이 팬 라디의 순서로 장착이 가능한 구조라 리안리 Q58의 출시를 기다려왔던 수많은 SFF 매니아들을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팬, 라디의 경우 팬을 흡기로 장착하면 외부 공기로 라디에이터를 바로 쿨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PU 쿨링은 정상적이지만 라디에이터를 통과한 뜨거운 공기가 케이스 내부로 이동하여 시스템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며 반대로 팬을 배기로 장착하면 아무래도 쿨링 성능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 240mm랑 360mm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 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테스트 결과 보실까요?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CPU 쿨러는 펜텍 글래셜1 240MP와 280MP를 사용해서 리안리 Q58에 실조립을 하여 실상황과 똑같이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는 CPU와 GPU를 모두 부하하는 리얼벤치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CPU 온도, GPU 온도, 케이스 내부 온도까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240mm 규격 수냉 쿨러를 장착 시입니다. CPU 온도 평균 67도, 최고 74도로 측정됩니다. SFF 시스템이지만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쿨링 성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80mm 수냉 쿨러를 펜 102, 이 라디 순으로 장착했을 때를 볼까요? CPU 온도 평균 65도, 최고 온도 75도로 측정되어 240mm 규격 수냉 쿨러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네요. 이번에는 280mm 수냉 쿨러를 펜 흡기 라디 순으로 장착했을 때입니다. CPU 온도 평균 57도, 최고 68도로 측정되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역시 외부의 공기를 흡기하여 바로 라디에이터를 쿨링하니 이 CPU 쿨링 성능은 가장 좋게 나오네요. 이렇게만 보면 280 규격 라디에이터 팬을 흡기로 하고 이 수냉 쿨러를 장착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불바다다, 발열 쩐다 등 말들이 많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각 테스트 상황별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볼까요? 열영상 사진으로만 비교하기는 이해가 힘드신가요? 그래픽카드 온도를 확인해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40mm 수냉 쿨러를 정상 장착 시 그래픽 최고 66도, 280mm 수냉 쿨러를 펜 102, 이 라디 순으로 장착했을 때 그래픽 최고 65도, 280mm 수냉 쿨러를 펜 흡기 라디 순으로 장착했을 때 그래픽 최고 76도로 측정되어 이 리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흡기된 차가운 공기가 라디에이터를 통과하며 뜨거워져 이 시스템 내부의 온도를 높여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10도 더 높게 측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더운 공기라도 쿨링을 하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이 정도라면 구축한 SFF 시스템의 내부는 정말 더운 공기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빈축을 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280 규격 라디에이터를 장착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디에이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브라켓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240mm만 장착되게 만들어져 280 라디를 고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280 라디가 장착이 되고요. 그 대신 브라켓을 케이스 샤시에 고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볼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홀더가 기역자로 굽어져 있으니 말이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이 뭘까? 이 브라켓을 새로 제작해야 하나? 그런데 이건 비용이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는 부분에 빈 공간을 채워줄 와셔를 만들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이 긴 볼트를 길이에 맞게 펜치로 절단하여 고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간단하죠. 물론 일부 수냉 쿨러는 장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틱의 경우 라디에이터의 두께가 두꺼워서 이 파워 브라켓 부분이랑 간섭이 생겨 팬이 회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 슬림한 라디에이터를 사용해서 잘 조립하면 280mm 라디에이터 규격의 일체형 수냉 쿨러를 일반적인 형태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쿨링은 어떨까요? 자, 테스트 결과 CPU 온도가 평균 61도, 최고 73도로 CPU 온도는 280mm 펜 102 라디, 280mm 정상 장착, 280mm 펜 흡기 라디, 240mm 정상 장착의 순서대로 이 280mm 수냉 쿨러 펜 흡기 라디 장착 시가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찬 공기가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라디에이터로 흡기되기 때문에 CPU만을 쿨링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픽카드 온도도 확인해 볼까요? 그래픽카드의 최고 온도는 64도로 280mm 정상 장착, 280mm 펜 흡기 라디, 240mm 정상 장착, 280mm 펜 102 라디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이 102로 장착된 세 가지의 경우는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비슷하게 측정되었지만 흡기로 장착된 280mm 수냉 쿨러를 펜 흡기 라디 순의 경우 무려 280mm 장착 시보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10도나 높게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케이스 내부 온도를 볼까요? 보신 바와 같이 280mm 정상 장착 시가 가장 낮은 실내 온도를 보여주었고 280mm 수냉 쿨러를
펜흡기 라디순으로 장착했을 때는 CPU 쪽은 정말 시원하지만 케이스 하단부 쪽에 열이 모여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146,600원짜리 240mm 수냉 쿨러를 정상적으로 장착하는 것과 브라켓과 라디 사이에 펜 배기를 장착한 194,750원짜리 280mm 수냉 쿨러가 이 뚜렷한 온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며 5만원의 성능 차이를 볼 수 없었고요. CPU 쿨링은 브라켓과 라디 사이에 펜을 흡기로 장착할 때가 가장 좋았지만 반대로 그래픽카드와 케이스 내부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어 이 실사용 시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와셔와 볼트를 사용하여 280mm 수냉 쿨러를 정상적으로 장착하면 CPU 온도뿐 아니라 이 케이스 내부 온도와 그래픽카드 온도까지 240mm 수냉 쿨러 장착 시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 SFF 매니아들이 원하는 성능의 이 SFF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리안리는 높이 13mm짜리 이 와셔와 함께 규격에 맞는 길이의 이 볼트를 제공해주세요. 그렇다면 케이스의 설계 변경 없이도 280mm 라디에이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요청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나 이쁜 SFF 지원 이 미니 ITX 케이스 리안리 Q58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려하던 그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이 280mm 수냉 쿨러 장착 문제가 아니라면 이 뭐라고 단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 너무 아쉬울 수도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저희 영재 컴퓨터가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컴팩트한 사이즈, 깔끔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그리고 쿨링까지 잘 되는 SFF 시스템을 고려 중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망설이지 않고 리안리 Q58을 추천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80mm 수냉 쿨러 정상 장착을 위해 와셔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재 컴퓨터로 문의해주세요. 저희가 만들어드리죠.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